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관세율을 거의 0% 가깝게 냈죠. 그런데 몇몇 개는 제가 일부러 관세를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무조건 면제받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해보고 나서야지 알게 되는 그런 테크닉들인 것 같아요. 수입하기 전에 통관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적절한 통관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관부가세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 적게는 34,000원, 많게는 물량에 따라서 정말 많은 금액을 물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몰라서 이제 나중에 알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긴 해요. 무엇보다 이제 안 내도 되는 비용인데 그걸 내는 것 자체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A 또는 B 이런 느낌으로 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을 다 보시면은 온라인 셀러가 이제 알아야 되는 통관에 대한 거의 실전 지식을 다 갖추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갈 게 있는데, 저희는 관세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모든 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온라인 셀러 입장에서만 반드시 필요한 지식만 알고 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왕초보 단계라면 그 모든 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익숙해지시고 나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셔도 돼요. 자, 일단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수입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수입 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 타고 입국할 때 신고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전에 그거를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 고객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언제 신고하냐면 배대지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대지들 신청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 외국인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목록이냐, 간이냐, 개인이냐, 사업자냐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좀 딥해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냥 결론을 내드릴게요. 내가 재고를 두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물건이다, 사업자 통관이에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를 개인으로 통관하시면 됩니다. 자, 맞아요. 개인 통관도 나누면은 뭐 간이 통관 있고 목록 통관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초보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물건을 재고를 두고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실 거면 사업자, 그 이외의 모든 경우는 다 개인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관세사 아니에요.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그 배대지에다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통과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로 선택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다만 제가 알고 있으면 좋을 거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전자제품은 간이 통관으로 하루에 한 개씩만 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3,000원이에요. 참고로 사업자 통관이면은 이게 33,000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룰, 귀엽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위협받을 만한 건 간이 통관으로 받거나 혹은 못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귀여운 친구들, 반려동물, 유아용품 이런 거 있죠. 반려동물 중에서도 먹는 거, 뭐 장난감 같은 거 사실 위협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먹는 거는 좀 위협될 수 있잖아요. 먹다가 뭐 토할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뭐 간이 통관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통관 혹은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모르는 거는 물어보셔서 내용 보충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그냥 A와 B로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거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자, 보통은 출고할 때 말씀을 드리긴 해요. 이게 만약 잘못됐으면 이거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게 놓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은 최대로 한 44,000원 정도 이제 변경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케이스 웬만하면 잘 안 일어나요. 내가 재고를 두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물건이다 그러면 사업자 통관 밟으시는 게 맞고요. 그 위에 나머지는 싹 다 개인 통관으로 진행하시고, 그때그때 모르시는 거는 배대지에 물어보시는 걸로 이렇게 퉁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서 가장 백미죠. 통관할 때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비용은 세 가지만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참고로 이거 다 뺐어요. 그냥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관세, 부가세, 통관수수료 세 개만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깎을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부가세. 부가세는 국가에서 걷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흥정이 안 돼요. 두 번째, 통관수수료 33,000원이에요. 부가세는 내고가 안 됩니다. 10%는 무조건 낸다고 보시면 되고, 이 10%의 기준이 운송비랑 구매 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통관수수료는 이게 33,000원인데 33,000원에서 깎을 수 있으면 또 얼마나 깎겠어요. 줄이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잊어버리세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잊어버린다고 보시는 게 낫고, 50% 깎는다고 해서 16,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론이에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관세밖에 없어요. 근데 이 관세에 뭐 FTA라든가 P랑 FTA랑 되게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 이거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원산지 증명서라는 문서를 내면 관세를 할인받아요. 그리고 그 할인 폭은 이 사이트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 어렵잖아요. 얼마인지. 근데 이거 여러분 보시면 이거 알겠어요?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못 찾아요. 이렇게 갖다 주면.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합시다. 협정세율 GPT에 물어보시면 돼요. 중국 FTA 협정세율 HS 코드 입력하고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 친구가 답변을 해줘요. 근데 참고로 이게 제가 해보니까 엄청 정확하진 않은데 엄청 막 오차가 많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고, 참고로 HS 코드는 우리가 신청서 접수할 때 아래쪽에다가 6자리 숫자가 나와요. 이 6자리 숫자로만 관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증명서 내면 할인된다는 거지, 딱 그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증명서가 얼마냐? 3만원에서 35,000원 정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 누가 내냐 라는 질문이겠죠. 수입하기 전에 배대지에 돈 내면 제출해 줍니다. 우리 입장에서 알아야 될 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원산지 증명서 배대지에 금액 내고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알아서 제출해서 우리가 관세를 할인을 받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비용이 35,000원이잖아요 이 문서값 내는 게. 만약에 내가 관세를 면제받는 게 35,000원 이하예요. 그러면 굳이 서류값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무작정 면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손해라는 거 우리가 알려면은 이 협정세율이 얼마인지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결론을 내드릴게요. 면제 받기 전에 10%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가 40만원 이하는 원산지 증명서 받지 마세요. 그 이상은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제 40~50만원 정도 컷으로 하는데 50만원 이하는 저는 안 받아요. 50만원 이상이면 받아요. 참고로 이거 SMB에서 70만원 이상씩 무료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미친 혜택은 이제 이벤트 끝나기 전에 가입해서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태까지 내용 좀 정리해 볼게요. 뭘로 통관해야 돼? 내가 재고를 두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물건이면 사업자 통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개인 통관을 하시면 돼요. 샘플? 개인 통관이죠. 내가 사업장에서 쓰는 나만의 물건? 이거 개인 통관이죠. 나 이거 뭐 부자재 고객들한테 제공할 건데 부자재를 고객한테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통관이죠.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 나 모르겠다 배대지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비용 어떻게 줄이냐? 부가세, 관세, 관세사 수수료, 이렇게 3개는 무조건 들어가는데 사실상 2개는 줄이기도 어렵고, 줄인다고 해도 그 폭이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깎아야 되는데, 관세를 깎으려면 배대지에 35,000원 내면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을 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거 내면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 할인율은 FTA 협정세율이란 사이트 들어가면 되는데 GPT에 물어보는 게 낫다. 이렇게를 결론 내주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렇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일을 진행하신 다음에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스터디를 해보시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의외로 그 통관은 이야기할 게 많았는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목록 통관이 뭐냐, 간이가 뭐냐, 이런 얘기 싹 다 그냥 안 했잖아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수능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 알 필요가 없고, 그때그때 찾아서 이제 내용을 보충하거나 우리가 필요하면 그걸 이제 물어보거나 그렇게 보충해서 그냥 빨리 시작하는 게 저는 제일 나은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딱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본인이 더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찾아서 봐주시면 되고, 궁금해하실 만한 거 Q&A로 해서 짧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샘플이 뭐냐? 샘플은 통관이 뭐냐? 판매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인 통관이죠. 두 번째, 샘플 구매 같은 거는 매입 증빙이 가능하냐? 자, 이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사업자 통관 이외에는 매입 증빙 안 됩니다. 샘플은 사업자 통관인가요? 아니죠. 그럼 매입 증빙 안 돼요. 대리 통관이 뭐냐? 이것도 결론만 말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위반이에요. 제가 이거 자료화면 아마 찾으면 띄워드릴 건데, 휴가적 고지였나? 그게 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모든 수입은 실제 수입자 명의로 하는 거 아니면 안 돼요. 도매매가 일류파파에서 사와서 그거를 우리한테 이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그 방식이에요. 수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매입 잡을 수 있게 세금 계산서로 끊어주는 방식일 거예요. 적발 사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통관 수수료랑 뭐 배송비 엠빵에서 이제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돈 좀 더 내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개인 통관으로 수입 신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입할 때 그 비용 25,000원 안 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구매 대행은 그럼 사업자 통관이냐? 이거 좀 복잡한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개인 통관이에요. 제가 재고를 두고 판매하면 사업자 통관을 했죠. 그런데 구매 대행은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러면 개인 통관이에요. 오케이? 우리 왕초보잖아요. 왜 그러나요? 라고 더 딥하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거 나중에 공부하세요.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면 다 개인 통관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인증은 어떻게 합니까? KC 인증 같은 거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 3개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1381에 물어보시고, 두 번째 국민신고에 물어보고, 세 번째 배대지에 물어보세요. 저는 보통 이거를 312번 순서로 일하는데, 이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3번하고 1번은 금방 하고 답신도 빨라요. 신문고는 답신이 느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 펜을 하고 싶어요. 이 펜.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판매할 수 있을지 아닐지 그 견적을 내가 보고 싶은 거잖아요. 진짜로 할 수 있는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겨도 내가 이걸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뭐 나중에 뭐 국세청이라 합시다. 국세청이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왜 인증 안 받았어요? 이렇게 했어. 1381이나 배대지 물어봤더니 배대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 뭐 아실 거예요.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좀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서를 어디서 남기냐? 저는 보통 신문고를 써요. 신문고에 써서 그 내용을 이제 증빙하고, 실제로 제가 KC 인증 한번 걸리고, 애들 간식 뭐죠? 애들 간식 그 인증 있어요. 간식 인증 있고, 그리고 하나가 또 뭐더라? 피부 관련된 게 하나 있었는데, 피부 관련된 거 이렇게 3개를 받았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제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갔고,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다 설명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신문고에 이렇게 내용을 남겨서 그거를 갖고 와서 제출하는 게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문제가 안 생기면은 뭐 힘이고 나발이고 없는데, 그 근거를 남겨두게 되면 나중에 진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인증은 제가 따로 달아드릴게요. 이 내용은 일단은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1, 2, 3번 중에 3, 1, 2번 순서로 진행하면 되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견적이 나와요. 그 견적이 나오면 그때 신문고에 물어봐서 문서를 남기는 절차를 하는 거, 그 과정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원산지증명서 실제로 체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 정도 딜레이가 되는데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배대지에다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웬만한 배대지들 다 잘해주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 커버해 주실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운항과 오늘 알려드린 통관비용 있죠? 이거 2개를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물류비가 얼마 드는지 그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얼마 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 위주로만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일단 운임 방식, 해운항공 LCL. 자, 해운항공 기본료 없어요. LCL 8만원 들어요. 두 번째, 통관 방식. 개인은 드는 거 없어요. 근데 간이는 이게 3,000원 드는데 그런 거 잊어버리세요. 쉽게 하기로 했잖아요. 개인은 드는 거 없다 보시면 돼요. 사업자 통관 수수료가 33,000원이고 원산지 증명서는 선택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LCL이 기본료가 8만원이잖아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얘기가 많은 게, 저도 옛날에 그 셀러 할 때 저 궁금했던 게, 배대지마다 받는 문서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어떤 곳은 도킹 수수료 받고요, 어떤 곳은 뭐 컨테이너 수수료 받고, 항목들이 다 달라요. 그때그때 나오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할 때 또 주변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진짜로 리얼로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자기한테 필요해서 받는 그런 수수료가 아니라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문서와 수수료가 뭐냐,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이쪽 업계에 계신 선배님들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런 걸 물어보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내렸던 그 결론, 진짜 없으면 안 되는 문서는 이렇게 3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가지를 기준점으로 잡았던 거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곳에 따라서 수취하시는 그 내역들이 좀 다를 거예요. 다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그분들이 폭리를 취한다거나 없는 비용을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업체마다 받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부인이 아는 이상해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뭐 폭리네 뭐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너무 넘겨짚혔다 생각해요. 다만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 강의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단순하게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그냥 진짜 필요한 거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이제 뽑아 놓은 거고, 뭐 컨테이너 핸들링 비용이나 뭐 도큐 수수료나 그런 것들을 왜 따로 받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운임 내역과 통관 조합에 따라서 이렇게 합산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각각 조합을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올지 예상이 되잖아요. 내가 얼마를 쓸지가 아마 아실 거예요. 와, 벌써 이제 촬영 시간 50분 넘어갔네요. 제가 하면서 좀 너무 힘들었는데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운임, 통관에 따라서 기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는 무게랑 부피, 원가에 따라서 이제 유동이 있겠죠. 부가세라든가 배송 비용, 그런 게 이제 유동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주문을 넣고, 어떻게 그걸 합의를 하고, 어떻게 구매 시청서 쓰고, 어떻게 배송이 오고, 그걸 어떻게 조율하고 통관하는지까지 제가 진행해서 보여드릴게요. 진행하면서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1, 2, 3, 4편에 이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있죠. 그 이야기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왜 그때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통관과 운임은 제가 오늘 초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꽤 전문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저도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스터디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그 정도 걸로 내용을 정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도착 운송 과정인데, 사실 이건 간단합니다. 그냥 택배를 보내거나 상차를 받으면 돼서 사실상 다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모든 걸 다 연결해서 어떤 절차로 해서 내가 받는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말씀드린다는 거 과정으로 이제 마무리할 예정이고, 실제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영상들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